예, 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 박하늘입니다. 33기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직접 풀어보는 이런 모습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이번에 문제수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난도의 상향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었는데,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통계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1차 시험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수험상의 변화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를 지금 보니까 합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올해 합격률이 22.39%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 대비로만 해도 작년에는 35% 정도 됐었는데 3분의 1 정도,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 빠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 1차 시험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면서 헌동차, 그러니까 3년 차에는 저희가 이게 2년만 존속을 하기 때문에 1차 시험 합격이 만료되는 헌동차 분들 중에서도 아마 생각보다 좀 몇 분들이 떨어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기준으로만 해도 그 해가 사실 좀 합격률이 유난히 높았습니다. 1차 시험이 이제 내년에 바뀐다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봤던 시험이긴 하지만 60.28%라는 굉장히 높은 이런 수치가 나왔어요. 이게 50% 넘어가는 경우도 사실 이게 뭐 시험으로서의 변별력이 있느냐라는 얘기가 꼭 나올 수밖에 없는데, 원래 노무사 1차 시험이 굉장히 합격률이 높았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이제 1차 시험 봤던 2019년도에도 50%가 안 됐었습니다. 합격률이 그때 47.33%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2년 전이랑 대비를 했을 때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 뭐 엄청나게 난이도가 올라갔다라는 그런 체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어려워졌을까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려워진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인노무사 시험제도의 방법론 때문인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제 공인노무사 합격자가 원래 350명 기준이었는데 최근 2년 동안 거의 1000명의 노무사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 이제 31기 분들이 550명 가까우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그때 이제 법인 생활 정리할 때쯤이었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거의 550명이 쏟아져 들어오면은 과연 기존 노무사들은 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 입장에서도 빨리 좀 개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고요. 작년도 마찬가지로 이제 워낙 응시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도 거의 400명에 가까운 분들이 32기 노무사로 이제 최종 선발이 되셨는데, 이 시스템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사 시험은 2차 시험은 특히 저희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어떻게 보면 혼합이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표준 점수 기준으로 60점 이상이 되면 모두 합격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 요 60점으로 커트라인이 정해졌던 게 제가 봤던 이제 29기 노무사 때부터 이 60점 커트라인 때문에 3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뽑히기 시작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거에 엄청나게 수혜를 보고 60점 03점으로 이제 커트라인을 간신히 넘겨서 들어온 사람이긴 한데, 이런 상황이 왜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표준편차 그래프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프 자체가 이제 모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똑같은 퍼센트를 자른다고 해도 당연히 이 남은 요 같은 퍼센트라도 이제 숫자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1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채점을 했던 결과 응시자 수 자체가 거의 2배로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60점을 넘는 사람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550명이라는 난이도 조절에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죠. 저는 뭐 현직으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뽑히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할 수밖에 없지만, 노무사들이 뭐 많아지면 안 되냐 이런 주의도 아니기 때문에 550명 뽑힐 수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같이 노무사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가하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그 전년도까지 400명이 안 되던 350몇 명, 이런 숫자가 갑자기 550명까지 뛰는 거는 사실 업계 입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차 시험 난이도를 뭐 조절했네, 아니면 채점 방식을 변경했네 하면서 뭐 정확한 건 저희는 알 수 없지만 2차 인원도 다시 400명 아래로 떨어진 상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채점 방식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뭐 원래 목표로 했던 350명 내외를 뽑을 수 있게 하려면 모수 자체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물시험 얘기 나오던 1차 시험을 새로 개편을 하는 이런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1차 시험 중요성이 옛날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때만 해도 1차 시험 뭐 그렇게 공부 오래 하지 않고도 충분히 꽈락 이상은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비중이 많이 적었던 것은 사실인데, 제가 생각했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동차반이라고 이제 노무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운영이 됐었어요. 저도 동차반 들었었고 1년 차에는. 근데 이제 동차반이 말만 동차반이지 1차 시험에 대한 부분은 거의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2차 시험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1차 시험은 사실 2차 시험을 하면서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특히 과목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꽈락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닥친 것 같습니다. 특히 민법, 사법법 이 두 개는 저희가 2차 시험 과목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법들이 사실 법령의 이런 조문 자체의 양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 특히 숫자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단순 암기의 양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동차반이 뭐 1차 시험에 한 1, 2개월 정도만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처음 접근을 하시는 법대나 경영대 전공을 하지 않은 흔히 말하는 비전공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에 대한 투입의 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 6개월 가까이는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에 보시던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짝수회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2년차, 4년차 이렇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유예라고 하는 횟수가 굉장히 시험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제가 보기에는 이제 3년차, 헌동차 분들 중에서 1차 시험에 대해서 대비 많이 안 하시다가 조금 불의의 일격을 맞으신 분들이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2차 시험에 올인을 해야 되는 N년차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1차에만 목을 맬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1년차 때 1차를 보고 동차가 좀 힘들다라고 해도 저희가 유예라고 하죠. 유예 기간 때에 2차 시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워낙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2년차에 붙기도 쉽지 않아진 시험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3년차보다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4년차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직장을 병행하면서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업이 아니셔서 절대적인 공부 시간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 2년차, 4년차, 6년차까지 가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짝수회에 여러분들이 조금 올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중고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제 채널을 많이 봐주시는 분들께 아무래도 뭐 전업으로 하더라도 일반 학생들이 전업하는 거랑은 조금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의 과목 설계라는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왜냐면 1차 시험 과목이 총 굳이 따지면 5개인데 노동법 1, 2, 그 다음에 민법, 사법법, 선택과목, 뭐 저는 경조를 했으니 경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험이 평균 60점에 40점 아래로 떨어지는 과목이 없으면 되는 시험이거든요. 민법이랑 사법법에 당연히 수험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도 겹치는 노동법 1, 2, 그리고 경영조직론 같은 선택 과목들의 점수를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그나마 특히 3년차 이상의 이제 헌동차 분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헌동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는 가정하에서는 2차 시험에도 겹치는 그 세 과목을 80점 이하로 맞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을 뭐 무한정 투자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정말 한 5, 60점 정도에 머무르더라도 평균 점수 자체는 60점이 넘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접근하시는 방법이 꽤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노동법 1, 2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 풀어봤는데 굉장히 숫자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좀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적인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 외우는 건 어차피 또 현업에 오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기도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너무 지엽적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모든 과목을 100점 맞아봐야 2차에서 떨어지면 꽝인 게 1차이기 때문에 1차에 너무 많은 힘을 쏟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전략적인 평균 점수로의 접근법 또한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보더라도 이 시험이 많이 달라지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합격률이 조금 낮다라고 공단에서 파악을 하면은 뭐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전문직 시험들도 사실 1차 합격률이 뭐 한 20% 뭐 이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지금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이게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더 적정한 난이도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상황이 바뀐 것이고 그만큼 노무사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험에 이렇게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면서 수험에 대한 전략을 짜시고 노무사 인생 커리어를 좀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